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오전장에 급락하던 국내 증시가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진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던 건데요. 코스피는 0.8% 정도 하락하면서 224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1% 하락 761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통신주를 포함한 경기 방어주의 남북 경제협력주, 엔터 등 호실적 기록한 기업들,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도 상승이었고 오늘 국내장 흐름 어떨지 어떤 종목을 사 담아야 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사볼까요? 네, 최근에 무역 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업종이 제지 업종입니다. 무림 PMP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성수기인 3분기에 펄프 가격 강세 지속으로 3, 4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익 증대에 따른 배당 확대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펄프 가격은 비수기였던 지난 2분기에도 강세가 이어졌고 올해 6월에서 8월 고시 가격이 톤당 $9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펄프 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수급이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계절적 성수기 진입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 원재료인 우드칩의 가격이 펄프 가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톤당 $165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스프레드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은 결국 펄프 가격 상승 그리고 인쇄용지 판가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가 이익이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324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 동기 대비 17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186억 원이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1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이 6.1배 그리고 PBR이 0.8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도 양호한 국면이고요. 하반기에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은 3.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주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무림 PMP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배당주로의 매력도 돋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석.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규제 이용우.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금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시죠.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 보여드리고 전문가 순위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신준섭 전문가 계시니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신준섭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 8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대현이 2.6% 정도의 수익권에 있고요. 8월 3일에 나란히 매수가 됐었던 대한제분과 코텍이 3%대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아쉽게도 JC현 시스템은 포트에서 제외가 됐네요. 종가 기준 손절가 터치가 됐고요. 현대통신이 7.5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흐름인데 역시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파라다이스, 유비쿼스, 제이콘텐트리는 포트에 그대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큰 움직임은 아니고요. 눈에 띄는 종목 볼게요. S&T 모티브 8월 3일에 주셨었는데 4.62% 수익 중이고 7월 27일에 매수됐던 코나 아이가 5.3% 수익권 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신준섭 전문가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7.55%의 수익으로 1위를 기록 중이고 이어서 코텍, 대한제분 순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용호 팀장님의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나 아이가 1위입니다. 7월 27일에 매수가 됐었죠. 5.3% 수익권이고 이어서 S&T 모티브, GS건설이 각각 4%대, 2%대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볼 건데요.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확인해 보시죠. 손여로 팀장께서 4위와 6위의 이름을 올리셨네요. 문배철강이 19% 수익을 기록 중이고 송동현 팀장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5위, 손여로 팀장의 삼성 SDS가 12% 수익으로 6위, 송동현 팀장 현대 로템 들고 계시고 반종민 팀장 역시 현대 로템 가지고 계신데 각각 12%대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도 보시죠. 손여로 팀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신데 에코마이스터를 들고 계시고 어제장에서도 5%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15,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겠다라는 의견 어제 들어봤었고요. 김홍식 팀장의 대하TI와 쌍용양해가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 어제장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대하TI는 24%, 쌍용양해는 20% 수익권입니다. 자, 목표 주가 달성한 종목도 함께 보시죠. 반종민 팀장의 한솔 재즈인데요. 15.86% 수익을 내면서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시는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 듣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의 현대통신인데 어제장에서도 강했었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최근 조정장에서도 일단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코스닥 기업들,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방 경쟁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그 배경은 일단 실적 자체를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37% 정도,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 성장 수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홈 관련된 전체 시장 점유율 약 2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지속적으로 좀 발산할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최근 시장 조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홀딩 전략 계속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통신 함께 사셨던 분들은 지속해서 들고 가면 좋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저 이용호 팀장님의 코나 아이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수익 5%대 나고 있고요. 네, 추천 이후 지속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 선불 카드가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지역 카드 시장에 입찰에 계속 참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홀딩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는 좀 주가가 내려왔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생각 듭니다. 코나 아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개장 한 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투자 의견 좀 듣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이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여전히 저는 물론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오 쪽도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이 좀 오래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예.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터주들이나 조금 실적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좀 선별돼서 차별적인 그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남북 경협주 다음 달에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조정이 좀 길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 더 배터는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께는 다만 조금 멀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8월 17일 금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는데 투자 심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어서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될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일단은 1위 종목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오늘도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최저가가 43,70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34% 조정받고 있는 삼성전자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 출발입니다. 어제 1.5% 조정이 있었고요. 반면 셀트리온, 삼성전자의 우선주,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분식회계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소식에 어제 3%대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 1.3% 정도 들어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3% 가까이 오르면서 강했었는데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밖에 포스코,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까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어제 종가 대비 0.08% 오르면서 2242포인트로 시작이 됐고요. 반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0.62% 상승한 765포인트 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볼게요. 1위부터 5위권 내 있는 종목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상승 출발이 됐고요. 여기에 나노스의 주가가 6%대 급등 출발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0.5% 정도 오르는데 어제장에서도 엔터주 강세가 눈에 띄었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HLB의 주가가 2% 오르면서 6위를 기록 중이고 이어서 바이로메드의 주가도 1%대 상승입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고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포트넷 수익률을 좀 높여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추천주를 고심해서 선점을 해오셨는데요. 먼저 신준섭 전문가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들에 대한 그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온 기업들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일단 1분기 실적도 좋았던 기업들이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 상당히 기업다운 기업들, 기업적인 역할을 잘 해준 기업들을 지금 선별해서 왔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이제 상향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추려서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보시면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특히 개별주들이나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물론 이제 그 테마 쪽이나 업종에 대해서도 물론 호황인 기업들로 지금 큰 손들의 매수세가 일부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있는 이상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 자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것도 처음 이제 출연을 했을 때 6월에도 이제 좀 저가에서 이제 매수를 좀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약 20% 정도 상승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7월 중순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상당히 이제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지금 정도는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매수 매력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 하면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이제 우리 문서 수정하고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이제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입지가 강한, 또 브랜드 영향력이 강한 그런 IT 기업인데요. 이번에 실적 자체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고무적으로 이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기업 안에서 좀 시장에서 평가가 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이제 그 자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산청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산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그 국내 소방 개인 안정장비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을 자회사인 한컴 세이프티를 통해서 작년 7월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실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그 산청에 대한 매출이 좀 미미하게 잡혔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에도 잡혔었고 2분기에도 또 사상 최대의 기록을 할 정도의 또 연결로 좀 잡힘에 따라서 지금 동사의 앞으로에 대한 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성이 대폭으로 좀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 산청 같은 경우에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을 좀 인증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 대한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앞으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 사업 자체도 좀 부진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피스 이제 주력 사업인 오피스 부분에서도 견고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상당히 성장 수치가 좀 나왔는데 전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오피스 부분이 약 70%. 산청이 잡힌 매출이 약 30% 정도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뭐 클라우드 업체 쪽이랑 또 연결이 돼서 단순히 이제 PC용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에 대한 직접 한컴의 소프트웨어를 끌어와서 쓸 수 있는 소위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 직접적으로 굳이 이제 깔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더라도 직접 프로그램을 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피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그 매출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컴퓨터가 앞으로 이제 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은 좀 제대로 잡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자회사인 이런 계열사인 이제는 오프라인 쪽의 매출, 온라인이랑 이런 보이지 않는 4차 산업 쪽에서에 대한 매출이 조금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온다면 충분히 한컴에 대해서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좀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정도, 지금 오늘 장에서는 약 지금 그 갭상승으로 좀 출발이 좀 된 상태라서 약간의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항대에 지금 살짝 놓여 있습니다. 17,350원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일단 그 공격적인 좀 매수를 좀 권해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자리에서 17,300원, 200원 라인에서 일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를 절반 정도는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갭이 일단 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포석을 좀 두시고 지정가 매매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가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7,200원, 300원 그리고 16,000원대 후반까지도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22,900원, 손절가는 조금 더 깊게 15,400원까지 열어두시고 대응해 보신다면 지금 기술적인 반등 안에서 좋은 수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또 가비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일단 기업 자체가 기업다운 기업으로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기업이 소외가 오랜 시간 되고 있다면 관심을 갖는 게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 뭐 예상했던 부분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비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해가고 있고 현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가비아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도메인, 호스팅, 또 보안 쪽, 클라우드 쪽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관련된 연계된 그 자기들 사업 부문 안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24와 유사한 지금 수익 모델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그 영역에서도 지금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좀 나왔고요. 일단 잠깐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반기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분기 자체도 지금 매출은 14%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81% 성장한 수치가 나왔는데, 반기, 올해 2018년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617억 원 매출액을 달성을 했거든요. 참고로 작년 1년 매출이 1,160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상 최대 매출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79억 정도, 53% 정도 성장을 했는데 수익성 자체도 상당히 고르게 제가 얼핏 그 조사한 바로는 이제 올해 광고 쪽 수익이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될 것 같아서 영업이익률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올해 상반기에 탐방을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이게 수익성 자체도 너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 유입이 더 크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IT주들이 이제 자산 구조가 자산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안 좋을 걸로 자산이 좀 부진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100억 원대가 넘는 현금이 곳간에 지금 쌓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동사는 현금 보유한 지금 그 현금 자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2분기 기준입니다. 2분기 지금 누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보유 현금 자산이 약 378억 원 정도, 약 400억 정도 되고요. 단기 금융 상품이 127억 정도입니다. 지금 그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만 50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 및 건물 자산이 지금 초기에 이제 그 판교에 입주했을 때 그 자산 평가액인데 이게 350억 잡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850억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판교 쪽에 지금 공시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부동산 가격 많이 뛰어있는 상태를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가비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만 약 한 5, 600억대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최소로 지금 추산이 좀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KINX 지금 트래픽이 지금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자회사 KNX 지분 평가에만 지금 453억 원이 나옵니다. 이것만 지금 더하더라도 단순적인 산술로만 우리가 계산해 보더라도 1,300억이 넘어가는 자산을 지금 동사가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1,225억밖에 지금 나오지 않거든요. 성장성, 동사의 브랜드 가치,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 이런 부분 다 배제하고도 지금 순수히 자산만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1,300억 원이 뛰어넘어가고 있는 이 동사를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좀 포인트 잡으시고 저가 매수에 좀 동참하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격 제가 좀 말씀드린 동안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9,050원 정도거든요. 물론 9,000원대 밑에서 원래는 좀 공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저렴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넘어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예상보다는 지금 제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시가총액 2천억 원대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070원에서 9,050원 정도인데 일단 9,1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어두시고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자산, 보유 자산 대비 최소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12,000원은 넘어가야지만이 최소한 제대로 합리적인 그 기업 가치를 지금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120원, 상당히 좀 낮게 잡았습니다. 열어두시고 오히려 분할적인 매수로 꾸준히 물량을 좀 확보해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방송에서 또 다시 또 추천을 좀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된 부분도 있고요. 기업이 기업다운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다면 단순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멀리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의 조금 좀 상처 입은 자산,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코텍이라는 기업 역시 앞서 좀 말씀드린 종목들도 좋고, 그리고 코텍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의 계좌, 최근에도 손실 좀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 확신을 합니다. 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상으로도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기업 소개를 말씀드리면, 네. 산업용 모니터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시장 점유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지노 모니터 쪽에서 상당히 입지가 강한데요. 카지노 모니터로만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도 좀 상당히 좀 깜짝 놀랐던 게 작지만 너무 강한 기업이다. 작지도 않지만 상당히 강한 기업이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실적도 좋게 나오는 뿐더러 그 부채 비율도 10%대밖에 안 나와요. 거의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해가고 있고, 이런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 자체가 너무 고르게 나오고 있고 수익성도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자산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텍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카지노용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칠판용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쪽에 이제 사용되는 모니터들, 그리고 또 대다수 이제 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쪽이나 편의점 쪽, 영화관 쪽 같은 경우도 키오스크가 이제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외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기술력이 상당히 동반되는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동사의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도 상당한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는데요. 개별 2분기만 봤을 때 매출액은 21% 성장을 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0% 성장 수치가 나옵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동안에 동사가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28%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79% 성장 수치가 나옵니다.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동사는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겸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의 흐름에 좀 맞물려서 좀 눌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하방에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린 하락 추세가 아니라 거래량은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음봉만 지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저가 매수로 지금 터닝 포인트 지금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준섭 전문가 탑픽 종목 3종목 들어봤습니다. 아마 신준섭 전문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3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천을 주신 건데요. 공통점은 2분기에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자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과 함께 목표 주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호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현대홈쇼핑입니다. 이제 2분기 영업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송출 수수료가 상승하고 이제 내수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이제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이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고마진 상품인 저희 방송 상품 비중을 이제 꾸준히 확대하고 이제 광고비 등 비용을 효율화한 데다 이제 렌탈케어 영업 적자가 이제 전년 대비 축소되면서 호조세를 또 기록한 것으로 또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 채널에서의 송출 수수료 상승이 나타났지만 이제 MSO 송출 수수료 삭감과 판촉비 축소, 이제 할인율 축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특히 현대렌탈케어의 순 계정수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렌탈 자산 폐기 손실이 영업이익 단 이제 반영됐음에도 이제 영업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3분기 현재 폭염으로 이제 무점포 채널의 성장률이 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제 국내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로 이제 불황형 소비 채널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다분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홈쇼핑 산업 자체가 이제 저성장에 진입해서 실적 모멘텀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제 이익 안전성과 저평가 메리트를 기반으로 주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홈쇼핑 업황이 이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종목인데요. 현대홈쇼핑 주가는 이제 지난 3월을 하순으로 이제 저점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이제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지속으로 이제 수급 구조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접근하시는 것도 권장해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 13만 원, 이제 손절가 11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현대홈쇼핑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예, 두 번째 종목 신한지주입니다. 이제 2분기 신한지주 역시 또 기대 이상의 매우 양호한 실적을 또 기록해줬는데요. 이제 은행 부분에서의 양호한 실적을 이제 기록한 데다 이제 우려했던 카드, 이제 캐피탈 등 비은행 부문이 이제 비극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반기에서 위험 관리 능력에 따라 이제 은행 실적 격차가 이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제 감소 추세를 기록했던 카드 부분에서 이제 이익 성장세로 돌아섰고 이제 캐피탈이나 보험 부문도 이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또 최근에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또 언론 보도에 따라서 신한지주와 또 MBK 파트너스가 ING생명 인수 재협상에 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당초 5월에 또 배타적 협상 기간 종료 후 사실상 이제 멈췄던 협상이 이제 ING생명 가격 인하 후에 재개된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제 MBK가 보유한 ING생명 지분 이제 59%에 대한 인수가로 2.4조 원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2.4조 원에 인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신한지주에게는 이제 소폭 부정적이지만 별도의 유상증자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ING생명을 인수할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험업종의 특성상 이제 자산과 부채 회수 기간이 이제 장기인 가운데 이제 향후 보험사의 새로운 회계 기준 적용 시 이제 자본 관련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제 동사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포인트는 이제 향후 가계 부채 부실화나 이제 신용 위험 상승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수적 위험 관리를 더 전개해 온 데다 비은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제 향후 가계 부채
부실화 전개 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입니다. 이제 특별한 일회성 이익이 없어도 이제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는 이제 업종과 이제 해외 부문 이익 증가율, 그룹 내 이익 비중이 확대되는 점이 타 금융 지주사 대비 강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추천가는 또 현재가로 또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 41,000원,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종목 이제 LS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2분기 영업 실적이 이제 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또 호실적이었는데요. 이제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산전 부문의 깜짝 실적 이외에도 전선 부문의 이제 전력선과 통신선이 호조세를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질적으로는 전선 부문의 체질 개선이 굉장히 돋보였고, 이제 글로벌 전력 통신이나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 ESS 시장 호조에 따른 수혜가 이제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연의 사업에서 이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예상한 수준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가온전선의 합병 효과와 2분기 이제까지 지속됨으로써 영업이익이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또 기록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열사 LS전선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사뿐만 아니라 모두 개선되었었고, 이제 기대를 더 많이 이제 상회를 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 사업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포함된 융합 사업이 이제 높은 성장을 기록했고, 연결 대상 종속 자회사의 이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전분기 대비 400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LS 그룹 자체가 이제 전선과 전력 장비, 주력 사업으로 이제 그룹의 현재 주력과 이제 미래 주력이 될 성장 사업을 이제 두 사업을 영역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두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LS전선과 LS한전을 제가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LS전선은 이제 수주 규모가 이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수익이 좋은 이제 초과학 전력선과 이제 해적 케이블 수주가 늘게 되었고, 수익 개선에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기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의 성장 여력도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지분 가치 측면으로도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까지 융합 사업의 호조가 예상되고, 이제 4분기에는 제품 수요가 이제 많은 계절적 성수기로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예, 이제 더구나 또 경쟁 업체에 진입이 어렵다면 또 장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LS의 주력 제품이 이런 상황으로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이제 성장 사업은 부각되고 있어서 이제 주력 사업의 장점을 주목해보는 걸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침에 소폭 좀 이제 오른 상태인데 지금 현재가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손절가 67,000원,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용훈 팀장의 탑픽 종목도 봤습니다. 저평가 상태가 매력적이다. 현대홈쇼핑을 주셨고, 사실 어제장 신저가가 나왔던 종목인데 ING생명 인수 시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신한 지주를 주셨고요. 자회사의 성장성에 주목하시면서 지주회사 LS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 탑픽 종목을 3가지씩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 투자 의견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청담 러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갭상승 출발이 됐고 지금 사흘째 오름세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그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6월 달에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드렸던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그 하반기를 앞서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배당 수익 자체가 상당히 좋다. 주당 800원씩 매년 이제 지급을 했던 기업인데, 시가 배당 수익률 자체가 5%가 넘은 상태였죠. 그때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매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게 해외 시장을 통해서 이 캐파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데 영어 교육 자체가 일단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점 포착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베트남 쪽 통해서는 거의 좀 1위 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과도 최근에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까지는 아마 내년 초로 나올 걸로 좀 저는 이제 얼핏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좀 반영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합작법인을 만들게 된 그 중국 쪽 그 법인을 보면 중국 시장 안에서 교육 시장에서 거의 최강자 1위 기업이거든요. 일단 그 영유아 쪽, 유아 쪽에 대한 영어 교육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청담러닝의 이런 그 소스들, 노하우들을 같이 이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서 중국 전역에 이제 교육을 시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성장에 그 계속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 잡아가고 있는 기업, 특히나 최근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올라가는 게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나중에 봤을 때는 쌀 수도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들어가시는데도, 물론 지금 고점에서 좀 어느 정도 들어가시긴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기억을 좀 이용을 하셔서, 5일선이라든지 21선에 조금 더 나왔을 때 저가 매수도 좀 공략해 보시고, 시가로도 일부 공략을 하시면서 매수를 좀 늘려가시는 방향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 신고가 내고 있는 청담 러닝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CS 윈드 보겠습니다. CS 윈드의 주가가 장중에는 4% 급등이 있었고 지금은 2.8% 상승으로 오름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풍력주인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 여쭤볼게요. 이용우 팀장님. 네, 일단 CS 윈드라는 이제 회사는 이제 풍력 발전이나 이제 뭐 설비 제조하는 이제 업체인데, 이제 또 아침에 이제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또 아침에 강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제 CS 윈드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발효한 이제 또 철강제 세이프가드의 영향으로 이제 또 후반 수익가가 상승해서 이제 미국 내 업체들의 완제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또 이제 분석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또 미국의 풍력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이제 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이제 시장에서 분석이 돼서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아침에 좀 오르면서 갭을 좀 띄워줬는데, 당장에 들어가시기에는 물론 좀 매력이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시고, 네. 이제 가격을 좀 이제 27,000원 선에서 좀 안착이 됐었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CS 윈드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고요. 저희 이어서 바이오 리더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3%대 강세가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다고 하고요. 신준섭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오주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계속 네, 말씀드리고 맞아요.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게 일단 기업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뭐 1상, 2상까지는 뭐 무난한 부분이고 3상까지도 가더라도 이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바이오주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용화가 됐다는 얘기고 인정을 받았고 실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번에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1분기에도 좋았거든요. 지속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적자, 좀 작은 경영적인 구조, 그 재무 구조가 좋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좋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올해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 시가총액 2천억대 되는 바이오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큰 비중이라기보다는 뭐 전체 비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지금 저가 매수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바이오 리더스까지 오늘장 이슈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시간이었고요.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또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할 건데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 4위, 6위를 함께 기록하신 분이시죠.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회로 팀장 오늘도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장 급등세가 나타났었던 에코마이스터로 지금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에 계신데 오늘장은 소폭 눌리고요. 어제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의견 변함 없으신지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동산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하는 사업과 이제 철도 차량의 차륜 가공기계, 철도 차량 및 검수 장비를 공급하는 철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유 철도 관련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남북 경유 관련해서는 이제 대장급 종목도 많지만 좀 안정적인 위치에서 뒤늦게 시세 형성만큼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도 좀 적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현재 위치가 이제 매물대 얇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해 주면은 얼마든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추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단기 투매 물량들은 서서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전문가이지 실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언제 다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은 15,000원 목표가는 설정을 하지만 오늘 정규장은 이제 철도보다는 이제 어제 오후에 비핵화 관련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도보다는 이제 비핵화 관련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익절하시면서 남은 비중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 15,000원까지 좀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효리 팀장과 함께 에코마이스터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50% 정도 차익 실현하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포트에 담아볼까요, 팀장님?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코스모 화학이고요. 동사는 1968년 산화 티타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및 황산 코발트를 제조하는 화학계통 혹은 이제 2차 전지 계통 수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책 수혜주를 좀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근거는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 4분기 실적 시즌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아주 터키발 무역전쟁,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도 확실히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무역전쟁에 대한 협상이 좀 가능할 것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뿐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행동화된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좀 정규장을 실질적으로 까고 나니까 비핵화 관련 긍정적 이슈 나오면서 IT 기술주나 정책 수혜주는 좀 다소 밀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남북 경협에서 이제 비핵화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강세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좀 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를 공략하는 방법은 이제 좀 개인 전업 투자자분들은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좀 본업이 있는 시청자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늘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드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수요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물론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도 대장급 종목들 많습니다. 제가 전 시즌에 좀 추천드렸던 포스코 캠텍이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낙폭 발생 이후에 대부분 회복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극대화된 수익을 가져가기 좀 힘든 위치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도 좀 과대 낙폭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기본가치 충만하면서 아직 날아가지 않은 종목, 강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는 것이 좀 전문가의 동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왔고요. 이 종목 제가 가져온 가치 투자 종목답게 이번 2,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8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8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및 황산 코발트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020년, 2022년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나 안정성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쌍바닥 부근에 도착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이 야비하게 좀 저가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대의 탈을 좀 빌려 쓰고 조용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최고가 18,600원을 잡고 대응할 예정이고요. 손절가는 쌍바닥 하단 부위 17,000원을 잡고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위 33,000원을 잡고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 출연해가지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장기 접근 가능한 코스모 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손효리 팀장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5분 정도 됐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는 이 터키발 위기로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방 경직성이 생기면서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요 0.12% 상승하면서 2243.45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4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43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9시 15분경에는 45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등락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9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팔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는 장중에 43,000원대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0.23% 하락하면서 4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0.27% 상승하면서 7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자사주를 100만 주 정도를 취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 넘게 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바이오주에 대한 회계 기준이 바뀔 예정인데요. 앞으로 연구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44만 원 선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금감원 제드감리 착수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는 0.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은 0.40%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는 이 하락장에서도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현재 현대차는 터키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도 함께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오늘 0.54%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 삼성물산은 소폭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88% 상승하면서 767.89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이 760선에서 출발을 해서 9시 33분경에는 6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계속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팔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도 3%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2%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다시 9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CJENM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76% 하락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CJENM은 현재 터키의 최대 극장 사업사를 인수하면서 터키에 현재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터키 리라화가 급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신라젠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라젠은 최근 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최근 이틀 동안은 이 공매도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노스는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7,7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급락했던 메디톡스 오늘은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를 밑돈 2분기 실적이 어제는 약세를 보였는데 현재 6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당뇨병성 임상 3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OCI가 4%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오늘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일양약품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SK텔레콤이 현재 2%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도 현재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노션, 태광산업 그리고 현대홈쇼핑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3위는 대하TI, 4위는 한국항공우주, 5위는 SK하이닉스, 6위는 현대로템, 7위에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8위는 코미팜입니다. 2위인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셀트리온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은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한다며 이 반박성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램시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8에서 9% 정도지만 분기마다 처방액이 늘고 있다며 바이오시밀러 메이저 업체로서의 지위가 공고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국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교체 입찰 사업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이 로키드 마틴이 미국 공군으로부터 현지 시간 지난 13일 최종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15일 오후에는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공하면 한국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이라는 기록을 새로 쓸 전망인데요. 오늘 1%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3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장중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평가 매매의 달인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난 일주일 전이었죠. 주셨던 한글과 컴퓨터 리뷰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흘 동안 주가 10% 이상 올라왔고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계속 홀딩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상승 국면에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지난 그 상승의 계기는 일단은 그 2분기에 대한 그 실적이 이제 호전하는 거, 그리고 그 아마존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시작한 거. 이 두 가지 효과가 좀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딩 컴퓨터 기업인 그 아마존의 웹 서비스, 이것이 좀 이제 글로벌 진출의 어떤 첫 단추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영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적 호전이 반영된 것은 역시 그 지난해 인수한 그 산청의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글로벌 진출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실적 호전의 지속성,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2차 상승인데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차 상승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장기환 이사님의 포트넷 종목이었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현재 그 하반기에 가장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5G와 관련된 서진 시스템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5G 투자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격화되죠. 뭐 내년에부터 이제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그 5G하고 그 ESS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아주 좀 괜찮게 평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반기 그 매출과 영업이익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106억으로 한 451% 증가됐는데, 이건 뭐 전반적으로 좋지만 이게 많이 증가됐던 것은 외환 환산 이익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사가 하고 있는 그 5G ESS에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근에 그 유상증자를 638억을 성공적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는 거꾸로 하락하지 않고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는 그 물량 소화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어떤 하락보다는 상승으로서 이런 더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런 그 5G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한 그 한 가지 더 파트가 더 플러스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19년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안정적인 그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시설 투자라든가 이렇게 한 단계 먹거리로 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영상으로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장중에 그 조정받을 시 가격 전략으로서는 한 34,000원 정도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최근에 있었던 이 유상증자 물량도 무난히 잘 넘긴 서진 시스템 오늘 주신 겁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장 국내 증시가 오르고 있기는 한데 시원한 상승은 아닌 듯도 하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터키 리라와 급락과 함께 신흥국 자금 이탈 우려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외화 자금이 많은 나라일수록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나 더욱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많이 내렸습니다만 실제로 이란 제재와 함께 이제 터키 대통령의 정치적인 문제로 조금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 입지까지도 걸린 문제라서 지금 당장의 결정보다는 아마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압박이나 이제 실패감을 다시 맛볼 수가 있는데요. 7월 중순부터 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으로 미국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면서도 계속 협상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제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증시에 대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데 3주 전부터 해서 중국 쪽에서 물밑 작업을 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작은 변화지만 앞으로의 협상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 것도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 협상을 22일, 23일 동안 22일과 23일 동안에 다시 하기로 하면서 중국에서 아예 협상 의지가 없을 때와는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의 전개라고 좀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크게 내린다면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자는 좀 쉽게 들어오기 쉬워지고요. 결국 시장의 관련주만 아니라면 당분간 큰 충격에도 다시 일어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 시장 경기 민감주는 선진국보다는 경기 체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협상 이후에도 그 협상의 상황에 따라서 급변할 상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나 대형주로의 접근만 아니라면 단기주들이나 테마주들 그리고 지금 실적 관련해서 개별주들이 매매하기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커진 만큼 매매하기는 조금 더 쉬워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7월 중순 이후로 이제 ADR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낮은 수치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은 적지만 오히려 종목들이 더 잘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약하자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의 모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협상의 의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시장이 내리면 작은 변화로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오히려 시장 기대치가 있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외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시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추천주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개별주들이나 테마주들이 조금 많이 힘을 쓰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원격 지원 솔루션 업체인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나 일본, 아시아 지역 포함해서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에서는 1위, 그리고 세계에서는 5위를 기록 중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바일 관련 기술이나 원격 제어된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일본과 국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 52시간 근무 시작 이후에 원격 근무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판매가 좀 급증을 했는데요. 실제로 알서포트의 리모트 미팅을 통한 평균 회의 수나 아니면 평균 회의 시간이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도 작년에 이제 신기술 연구 개발비의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다시 하면서 최근 실적은 오히려 전년비 대비해서 400%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특례법으로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인터넷 전문의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금융 업무를 인터넷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 작년부터 조금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법제 개편을 통해서 재주목받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영상인증 기술을 갖고 있고 인터넷 보안 뱅킹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들 은행을 방문해서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 규제가 좀 풀리고 그러면 공격적인 영업과 함께 관련 업체들의 수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이랑 그다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 대비해서는 지금 아직 매출에 대한 성과가 아직 가시화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매출 구도가 추가적인 상승세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2,000원에서 3,000원 박스권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 반등과 함께 7월 후반부부터 바닥에서 조금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기 시작을 하면서 5월에 매물대가 있으나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면 이 가격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서 직전 거래량이 많았던 3,000원대를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박스권 상단인 3,000원이 목표가로 지정이 되고요. 매수는 2,400원부터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와 추천주 같습니다. 알서포트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